그리고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 레몬 건전지 실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레몬들을 철사로 연결시켜 가지고 전구를 끼우면은 비록 작은 전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레몬 건전지 실험뿐만 아니라 레몬뿐만 아니라 감자도 됩니다. 감자도 해도 되고 뭐 다른 것도 해도 돼요. 네, 레몬이 잘 돼요. 근데 이 레몬을 끓여가지고 같은 실험을 해보면은 이 건전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 하면 살아있는 레몬은 죽은 레몬과 달리 뭔가 달라요. 예? 이 살아있는 식물들은 죽은 것과는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여기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전구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분명히 같은 사과라도 이렇게 끓인 사과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애플 소스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애플 소스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딸기를 끓여가지고 딸기잼을 만들려고 삶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익은 딸기하고 살아있는 딸기 사이에는 영양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식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끓여 먹을 때, 무엇을 구워 먹을 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생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100% 생식을 하라고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래서 5일만 하죠. 5일만 단순하게. 100%로 생식을 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100% 생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영양 결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생식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다 끓여 먹는 거죠. 예? 90% 이상의 음식을 항상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으로부터 얻는 어떤 영양분이 결핍되는 거죠. 오늘 강의의 제목은 생기가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대량 영양소는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macro, 이것은 크다는 말이죠. macronutrient.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는 micronutrient. macronutrient는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걸 말해요. 많이 섭취한다고 뭐 그걸 한가만히 먹느냐 그게 아니고 매크로뉴트리언트는 우리가 그램 단위로 따집니다. 그램 단위. 그리고 마이크로뉴트리언트는 마이크로그램, 천분의 1g, 그게 밀리그램이죠.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g은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아니면 파이코그램, 그래가지고 그건 뭐 10억 분의 1g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마이크로뉴트리언트는 아주 조금만 먹어도 되는 그런 영양소를 말하고 대량 영양소는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을 만큼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만져질 만큼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의 구성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세 가지 주요 재료는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목재,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세멘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 가지 메인 재료예요.
메인 주요 재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연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고 그 힘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플 뿐 아니라 또 음식을 안 먹으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안 자라고, 여러분 어른들은 음식을 안 먹으면 뭐 우리가 키가 안 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한 부분이 계속해서 파괴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는 세포들은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되고 망가진 부분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생성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성재료를 위해서 어른들이라도 이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연료를 위해서도 영양분이 필요한 거고 3대 연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는 3대 땔감은 이렇게 석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석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목탄들이 있겠죠. 목재 연료가 있겠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도 몸의 3대 구성 재료는요. 넘어갔네. 몸의 3대 구성 재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고요.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연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한번 어떤 분 마이크가 안 꺼졌어요 아직.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볼게요. 어떤 분 마이크가 아직 안 떨어져서 예, 새로 들어오신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예,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분 마이크가 예, 자기 마이크가 아직도 켜지신 분은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개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이 이 세 가지를요 매크로뉴트리언트 혹은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량 영양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크로뉴트리언트. 예?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매크로뉴트리언트고 그래서 이게 매크로뉴트리언트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죠. 음식물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램 단위로 따집니다. 뭐 탄수화물 그래서 100g, 그다음에 지방은 뭐 200g, 뭐 단백질은 100g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램 단위로 따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이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창문도 있어야 되고 배관 재료도 있어야 되고 페인트도 있어야 되고 뭐 잡다한 재료가 수백 가지 재료가 그 양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심지어는 뭐 예, 별로 그렇게 한 가마니도 아니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런 미량 재료가 없으면 소량 재료가 없으면 집이 편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그렇죠? 편한 집 예? 그리고 펑셔닝하고 그게 예,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량 영양소들이 없으면요,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량 영양소 갖고 우리가 예, 어떻게 모양은 갖출 수 있고 집에 이게 몸의 모양은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지만 대량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미량 영양소에는 비타민,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 이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런 화학물질은 식물에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 뭐 칼슘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뭐 소디움,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염소나 뭐 그 다음에 나트륨 뭐 그런 것들, 예? 무기질들, 그 다음에 항산화제, 안타이옥시던트 이런 물질들은요 미량 영양소들인데 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램 단위로 섭취하지 않아요. 대부분 밀리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마이크로그램 뭐 그렇게 1000분의 1g 뭐 이렇게 100만 분의 1 밀리그램 뭐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없으면은 건강한 몸을 조직할 수 없고 망가진 부분을 재생할 수 없고 전염병과 암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고 뇌의 기능 저하가 빨리 돼서 치매가 오고
몸에 미량 영양소를 계속 갈급함으로 식사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결국 병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단명한다. 예? 그래서 그래요. 대량 영양소만 먹으면요. 예, 어떻게 되냐? 예? 우리 몸이 대량 영양소가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니죠.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대량 영양소가 적당량이 필요한데 그것만 먹게 되면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몸이 미량 영양소를 계속 갈급함으로 식사량이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음식이요, 가공이 되면 될수록 대량 영양소는 쌓이는 경향이 있고 미량 영양소는 거기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식품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사 먹게 되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탄수화물 들어있고요. 지방 있고 단백질 조금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피자 같은 거 미량 영양소 별로 없어요. 대량 영양소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영양소는요. 칼로리가 많아요. 미량 영양소에는 칼로리가 하나도 없어요. 열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피자도 먹고 그런데 피자를 계속 먹을 때 몸이요. 미량 영양소를 갈급하는 거예요. 이거 바이타민이 없네. 미네랄이 별로 없네. 파이토케미칼도 별로 없네. 그럼요. 그걸 먹은 다음에도 몸은요. 계속 다른 거를 갈급하는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피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산 음료를 한 컵 마셨다. 근데 거기도 바이타민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뭘 또 먹어야 돼. 또 계속 먹게 돼. 근데 몸이 계속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몸이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뚱뚱해지는 거예요. 열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자, 한마디로 말하면 대량 영양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고 대량 영양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량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죠. 죽죠. 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미량 영양소는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걸 다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대량 영양소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3대 재료와 똑같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3대 재료만 갖고 벽돌하고 나무하고 시멘트만 있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는가? 집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편한 집이 안 되죠. 거기엔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판도 깔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대량 영양소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미량 영양소는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문제는 대량 영양소는 너무 많고 미량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뮤트 안 하신 분들은 좀 뮤트 해주시고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 적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이 슬라이드 쇼를 할 때마다 이거 받아 적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러분 받아 적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을 41% 줄일 수 있는가? 아니야, 내가 김치를 여러분 가져갔는데. 지금 아니야 이렇게 말하신 분은 지금 그랬어요? 뮤트해 주세요. 뮤트해 주세요. 지금 다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을 41% 줄일 수 있는가? 자, 그 대답은 식사과 채소를 일주일에 반 컵 이상씩 3일 이상 섭취한 남자들은 전립선암이 생길 가능성이 41% 낮다. 자, 그게 십자과 채소가 무엇인가? 십자과 채소라는 건 이게 그 채소 이파리가 나올 때요. 이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파리가 나오는 것들 그런 채소들을 말해요. 그런 채소가 뭐 있죠? 배추 있죠. 배추 있고 상추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런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이런 채소들이요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의 발생 확률을 줄인다. 이게 전립선암뿐만이 아니라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또한 양파과의 채소들, 양파, 마늘, 파, 부추들은 유기황이라는 그 파이토케미칼의 일종이에요. 유기황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생 확률을 낮춘다. 또 몇 가지 연구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마토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35% 적었고 또 전립선암에 걸렸더라도 그것이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었다. 진행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 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고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봅시다. 이게 오케이. 미국 암학회에서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하여 무엇을 먹으라고 관장하는가? 암학회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최소한 2컵 반의 채소와 과일을 매 끼 섭취하라. 그러면 이제 둘 다 합치면 5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소를 3인분, 3컵 정도 드시든지 아니면 과일을 2컵 드시든지 아니면 바꿔서 과일을 2컵, 한 3컵 3인분, 3서빙 드시든지 야채를 2서빙 드시든지 그 이상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풍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최고 등급인 1A 등급에 삽입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 중요한 식품군들은 무엇인가? 이것은요, 정답은 정답은 vegetable과 fruit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들이에요.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심장병 예방이 좋다. 심장병과 중풍 예방. 그 다음 거는 whole grain, 통곡식입니다. 통곡식.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요? 식품군이라고 있습니다. 식품군. 자, 제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 2가지를 골라보세요. 자, 고기.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곡식류. 이 5가지 중에요.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들 2가지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최신 지견들은 심장에 유익한 식사가 또한 뇌에 유익한 식사인 걸로 보고한다. 그래서 심장에 유익한 식사란 설탕과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제한하며 그런 건 적게 먹어야 되고 과일과 채소와 통곡식을 많이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신경학회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신적 감퇴가 40% 덜하다. 그들의 그 뇌 기능 성적은 5년 더 젊은 사람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은 80세 노인은 채소를 별로 먹지 않은 75세 노인과 뇌 기능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가 5년 더 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인들에게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황반병변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고기일까요? 빵일까요? 현미밥일까요? 자, 대답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갖가지 종류의 과일, 채소, 녹색 이파리들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라. 이런 음식들은 건성 황반변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미국 학회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 강의를 미국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몸도 비슷한 몸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과일, 채소, 통곡식과 견과들은 식물화합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들로 넘쳐나며 이런 4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미량 영양물 아니면 영양소 아니면 대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바로 이런 식품들에 잔뜩 들어있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모든 병이 건강한 식사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건강한 식사를 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병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디스크 척추에 디스크가 생겼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식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자세 문제죠. 자세 문제. 예? 아니면 또 어떤 병들은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고 어떤 병들은 그냥 유전병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식사로 예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식사로 예방 가능한 모든 질병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고 또 그들 질병 예방뿐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과일과 채소는 가장 좋은 식품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지금 생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식을 할 때는 쌀밥 먹습니까? 아니죠. 예, 별로 못 먹죠. 생식을 할 때 우리가 주로 먹게 되는 건 뭐예요? 과일과 채소예요. 예? 그래서 단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예? 이런 미량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량 영양소만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예?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다는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 특별히 나쁜 쪽의 탄수화물, 예를 들자면 현미밥도 아니고 쌀밥을 너무 많이 먹고 사실요 현미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입니다. 뚱뚱해지니까 그렇죠? 예. 또 미량 영양소 섭취할 그 배가 없어지죠. 쌀밥만 많이 먹고 그러면 밥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예? 통밀빵도 마찬가지예요. 통밀빵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통밀빵만 냅다 먹어버리면 맨날 빵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예? 그다음에 예? 고지혈증 생기고 중성지방 올라가고 그런 문제 생깁니다. 예? 또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단백질 미국 특히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너무 과량 섭취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대량 영양소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량 영양소는요 과다 섭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 들어있으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먹어도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대량 영양소는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유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섬유질이 들어있는 그 대량 영양소 식품들은요 많이 먹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가공하면서 섬유질을 빼버리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예인데요. 한국은 이것보다 조금 실정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대충 한 2,500 칼로리 먹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사람들 한 3,000 칼로리 먹습니다 하루에. 예, 그 정도 먹는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 점점 비만이 많아지죠. 근데 그 칼로리에 예를 들어서 3,000 칼로리 중에 그 칼로리가 어디서 오는가? 63%의 칼로리는요, processed food에서 옵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거기 기름들이 들어가 있고, 뭐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뭐 방부제 있고, 색소 있고, 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가공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 그다음에 지방은 막 농축되고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고 미량 영양소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25%의 칼로리는요. 그 3,000 칼로리 중에 25%의 칼로리는요. 동물성 식품에서 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요. 미량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해요.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어요. 예? 그 다음에 12%에서만 예? 생식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에서 칼로리가 섭취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칼로리가요. 현대인의 식탁에서는 대부분의 칼로리가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채로 우리 식탁에 놓여집니다. 자, 이 자료, 이 데이터를 보면요. 뭐 이거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북한과 같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지죠.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칼로리는요.
설탕하고 지방에서 옵니다. 3분의 1 이상, 여기서는 3,600칼로리라고 그랬는데 뭐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퍼센티지가 중요해요. 미국 사람 식탁에서 3분의 1의 칼로리는 설탕과 지방에서 옵니다. 설탕과 기름이에요. 설탕과 기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의 칼로리만 지금 25%에서 20%의 칼로리만 고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기 안 먹어도요. 미국 사람들이 고기 안 먹어도 완전 채식해도 아니면 계란을 조금 먹는다고 그래도 예?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설탕과 기름을 없애지 않으면요. 뚱뚱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보면 채식을 한다는 사람들도요.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통점은요. 설탕과 지방을 섭취해서 그래요. 설탕과 지방. 한국도요. 옛날 보세요. 지금 북한은 이래요. 설탕과 지방에서 오는 칼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잘 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점점 더 설탕과 지방에서 오는 칼로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금식하면서요. 우리가 설탕과 지방 안 먹죠? 예? 설탕과 기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식품 그 가이드라인에서 읽어보셨죠? 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설탕과 기름 없이도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금식이 끝나도 설탕과 기름 소비가 훨씬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식사의 문제점 복습해보면 대량 영양소의 전반적인 과다 섭취, 그래서 열량 과다, 지방이 과다 섭취, 예, 지방 과다 섭취. 너트도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한 줌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 줌, 이게 아니에요. 견과류가 좋다고 계속해서 먹고, 예, 저기 아보카도가 좋다고, 아보카도는 이제 지방이 많죠. 계속 먹고 그러면 예,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불건강한 연료에서 불건강한 원료로부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섭취해요. 사람들이 지방은 기름과 육류에서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설탕으로 섭취하고 단백질은 육류에서 섭취합니다.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는 현대인의 식사에서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요, 나물 같은 걸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보다 좀 형편이 나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나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벌이고 있는 운동이 Fruits and Veggies More Matters. 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질병통제센터와 미국 농무성 공동주관으로 5 a day라는 하루에 5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루에 5 서빙의 프루트나 베지터블을 먹으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빙의 기준은 잘랐을 때 이제 뭐 베지터블이나 과일을 잘라가지고 쪼갰을 때 한 컵, 그게 이제 1인분입니다. 머그컵으로 좀 큰 컵으로 한 컵. 예. 그러면 사과 하나 먹으면 한 컵 정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야채라고 그러면 야채를 야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케일은 한 두세 이파리 정도면 한 컵쯤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일 3인분 먹든지 아니면 2인분 먹고 그 다음에 채소 3인분 먹든지 2인분 먹고 해가지고 5인분 될 수 있으면 날 걸로 그래가지고 생으로 그래가지고 예, 하루에 5인분씩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의 8%만 이 FDA가 권장하는 양의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8%만. 6%만 권장량의 채소를 매일 먹고 있고요.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 중에 뭐 과일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만큼 먹고 채소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양만큼 먹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미국 어른들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1%의 미국 성인과 2%의 아동들이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있다.
예, 한국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채식 위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식사 생활 습관이 나물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문제예요. 예?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예? 전통 음식 싫어하고 예? 뭐 그다음에 서양식 막 많이 먹기 시작하고 나가서 사 먹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사실인 영양 실태는 예, 이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은 기아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와요. 굶주려 갖고 영양 실태 때문에 복수가 차고 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예, 너무 많이 먹었고 배가 뽕 나와요. 둘 다 문제는요. 둘 다 영양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영양 결핍증이냐? 얘는 대량 영양소로 볼 때는 얘는 대량 영양소하고 미량 영양소가 둘 다 부족한데 얘는요 대량 영양소는 많지만 얘도 미량 영양소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질병이 걸리기 뻔하고 암에 걸리고 별별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는 미량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눈이 아셨으니까 이제 미량 영양소를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우리 식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제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효소. 자, 십자가 채소를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십자가 채소는 이렇게 채소 이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는 채소가 십자가 채소입니다. 암 예방에 좋다고 그랬죠. 암 예방에 좋다고 그랬죠.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식물성 식물성 효소가 아니라 식품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 효소라는 것은 푸드 엔자임이라는 것은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그 효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일과 특별히 과일들을 만드실 때, 뭐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식품을 주실 때 거기에 효소들을 넣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게. 예? 우리 몸에도 소화 효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안 쓰고도 그 식물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자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예? 우리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 제가 아마 사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나나가 있네요. 자,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자, 네, 지금 바나나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바나나가 효소가요. 예? 웬만하면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바나나를 제가 지금 이렇게 도시락 가방에 싸우다가 다 이렇게 부딪혀 갖고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는 노란 걸 갖고 왔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뭉그러졌어요. 왜 그러냐?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요.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활성화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나무에 매달리는 동안요,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활성화되면 큰일 나죠. 예? 그런데 그게 나무에 떨어져 갖고 차가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으스러지면서 이 사과가 빨갛게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막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 아주 신선한 사과를 우리가 딱 먹어갖고 입에서 씹을 때요. 입에서 오물오물 씹을 때 그 효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그 자신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하고 생겼을 때 이 몸에서 흡수가 잘 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효소가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사과가 녹아버리죠. 그렇죠?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입에서 활성화돼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자, 십자과 채소는요. ITC라는 그런 미량 그 화합물이 있습니다. 식물 화합물이 있습니다. ITC. 이것이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ITC는요. 이런 캡슐에 쌓여 있어요. ITC는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채소에 있는 ITC는 쌓여 있습니다. 이 쌓인 이렇게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거에 쌓여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효소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 껍데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ITC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효소의 이름은 이 십자가 채소에 있는 효소의 이름은 마이로시네이즈라고 그래요. 이건 세포벽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포벽의 도식인데요. 세포벽에 효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항암 효과가 있는 ITC가 있고 이게 캡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들을 먹을 때요, 이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압박에 의해서. 그러면요, 이 캡슐에서 이 ITC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캡슐로부터 유리된 ITC를 우리 소장이 흡수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끓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일을 끓였다. 끓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요, 열에 의해서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게 아니라 효소가 망가져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월마트나 뭐 한국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상품들은 이렇게 두꺼운 플라스틱에 붙어 있죠.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가 없죠.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포장돼 있죠. 손으로 찢을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마치 이런 영양성분들이 귀한 영양성분들을 이렇게 캡슐로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 수 있는 가위를 그 뒤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 가위가 효소고 그 영양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고 이거 캡슐은 그 영양분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근데 그 그 가위는 열을 가열하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죠.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야채를 먹을 때요, 케일을 먹을 때 칼슘 같은 거는 오히려 끓여 먹으면 더 흡수 잘 됩니다. 그렇지만 ITC나 어떠한 특정한 성분들은요, 끓여 먹으면은 끓일 때 그 효소가 파괴되면서 우리 몸이 이걸 흡수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케일을 내가 삶아가지고 뭐 아니면 어디 볶아가지고 뭘 하고 싶다,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뭐 볶고 삶고 그러기 전에 케일을 막 여기 손을 막 뭉개요. 케일을 뭉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ITC가 이렇게 유리되는 것입니다. 세포 이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칼로 썰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게 썰어요. 듬성듬성 잘게 썰 수 있으면 잘게 썰어요. 그 다음에 볶든지 뭐 굽든 아니면 뭐 어떻게 국을 만들든지 뭐 하면 이미 효소가 썼기 때문에 이미 그 효소라는 가위로 벌써 우리 다 그걸 그 캡슐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됐고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제 당근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당근 스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거 해봤어요. 실험해봤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어떤 게 더 영양가가 더 높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먼저 당근을 갈아요. 그냥 믹서로 슉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끓입니다. 뭐 간도 넣고 뭐도 넣고 그다음에 끓여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요 먼저 끓입니다. 물에다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요. 그 다음에 갈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당근 스프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어떤 게 더 영양이 있을까요? 네. 간 다음에 끓이기.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먼저 갈면 어떻게 되면 당근에 있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믹서에 의해서 뭐 입으로 질질 씹는 것보다 믹서는 뭐 완전히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좋은 영양분이요 우리가 흡수될 수 있도록 샥 나와버려요. 예? 이렇게 갇혀지지 않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끓이면 좀 파괴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영양분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이게요 훨씬 맛있기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효소가 죽어버리죠. 효소를 먼저 죽은 다음에 뭐 돌려도요 어떤 영양분들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ITC와 같은 어떤 특별한 영양분들은요 우리가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온식을 나중에 하실 때 뭐든지요 이렇게 채소 같은 거 하시기 전에 뭐 다른 또 하나 그렇게 한번 빠든지 어떻게 물리적인 압박을 주고 열을 가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도 그렇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 그런데 마늘 뭐 많이는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늘을 구워서 드시죠. 그 구운 마늘도요. 구워서 바로 굽는 것보다 한번 빠요. 한번 이렇게 꽝 때린 다음에 구우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식물성 화합물들을 우리가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강의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제 아내가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너무 어렵게 해, 좀 쉽게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시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해하세요. 자, 이거 이래요. 이제 영어로 돼 있네요. 이건 이거는 frozen 이제 냉동이고요. 냉동 보관. 이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상온 보관, 상온이고요. 이거는 끓이는 겁니다. 끓이는 온도고 이게 이제 끓는 점입니다. 섭씨 100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도를 넘어가면 이제 굽는 겁니다. 굽는 온도, 베이킹 존이죠. 굽는 거는 이제 이 온도에서 우리가 굽습니다. 튀기는 거는 이제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는요 이제 식품 효소의 활성도를 말해요. 식품 효소는 아주 차가우면은 효소가 활성되기 어렵고 상온에서 효소가 활성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사과도 상온에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먹고 우리 사람 몸 온도도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제 효소가 그 온도에서 활성화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끓이면 끓일수록 효소가 활성되지 않아요.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굽고 아주 온도가 높아버리면 우리 식물 효소는 식품 효소는 없어졌다. 다 파괴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떤 식품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미량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영양소는요. 오히려 끓이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어떤 미량 영양소든요. 칼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미네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미네랄들은 끓이면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어떤 것들은 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A나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거는 기름에다 볶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뭐 그렇다고 꼭 기름을 드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영양소는요. 특별히 효소가 있어야지 식품 효소가 있어야지 흡수가 될 수 있는 영양소든요. 우리가 생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다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경우라도 극고온 가공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극고온 350도 이상의 가공은요. 그거는요. 어떤 미량 영양소의 흡수도 도와주지 않고요. 대량 영양소를요. 발암 물질로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튀기거나 아니면 막 타게 이렇게 타게 굽는다든지. 그래서요, 여러분 그 누룽지를 끓여서 드는 누룽지를 일부러 만드는 사람이 있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탄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에다가 식물을 직접 태워서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그 불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때 쓰는 불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쓰는 불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제 이거 제가 좀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배우면 너무 힘드니까. 자, 이것도 제가 자,
끓는 점을 넘어가면요, 100도씨 이상에서는요,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식품 안에서 점점 많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거 봅시다. 이게 이제 끓는 점입니다. 100도. 섭씨로는 210도지만은 이게 베이킹 존이고요. 그 다음에 화씨 390도, 섭씨로는 한 200도. 그 정도 이제 이상 되면, 그 정도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바베큐도 만들고, 이제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바베큐 그 숯불구이, 숯불구이 하고, 그 다음에 굽고, 뭐 생선구이 하고, 뭐 튀기고 이런 온도 가기 시작하면요,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점점 많이 생성됩니다. 자, 봅시다. 탄수화물을 극고온 가공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단백질을 튀기거나 태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성되고, 둘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 고구마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탄수화물이 많죠? 고구마를 생식을 하면요, 별로 맛이 없죠. 고구마는 끓이면 더 맛있죠. 왜냐면 흡수가 더 빨라요. 흡수가 잘 돼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게 굽기 시작하면요, 이제 흡수가 덜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굽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아집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태우면요, 산화가 생기고, 수화 과정을 통해서 프리 라디칼이 생깁니다. 프리 라디칼은 건 이제 유리기를 말해요. 유리기. 뭐 활성산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활성산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시라도 튀기든지 굽든지 태우든지 그런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빵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빵을 만드실 때 이렇게 탄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벗겨내시고, 어쩔 때는요, 이 튀긴 음식들이 맛있죠. 그렇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 멀리 하십시다. 이것도 넘어가고. 자, 한번 보십시오. 탄 음식들, 이게 굉장히 많이 탔죠? 이것은요, 죽은 음식들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죠? 색깔도 거무접접하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음식들은요, 살아있는 음식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아까 그 레몬 건져지처럼 우리 몸에 어떠한 죽은 음식이 줄 수 없는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하는 표입니다. 온식은 대량 영양소와, 이제 온식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또 생식만 항상 하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인의 문제는 온식을 너무 안 한다, 그 온식을 너무 많이 하고 생식은 너무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식의 비율, 단일 금식이 끝나더라도 생거를 항상 드시는 습관을 해야 돼요. 매 끼니마다 프레시한 거, 이렇게 생거가 없으면은 이 잘못된 식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밥하고 국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긴 반드시 상수도 있어야 되고, 뭐 빵하고 우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긴 분명히 과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식을 항상 찾으십시오. 온식은요, 대량 영양소와 지용성 미량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인다. 수용성 미량 영양소는 상당히 유실된다. 이건 이제 비타민이요, A, D, E, K, 비타민 A, D, E, K는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A, D, E, K는 그래서 사실 데펴서 먹으면 더 흡수가 더 잘 돼요. 수용성 영양소는 나머지 비타민들인데요. 그것들은 생식을 하면, 그러니까 차게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온식을 할 때 효소는 활성이 거의 없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이 배웠죠? 생식을 하면요, 대량 영양소의 흡수율이 좀 낮아져요. 그러면 대단히 손해인가? 오히려 살 빼는 데는 좋겠죠. 왜냐면 칼로리가 덜 흡수된다 이 말이니까. 그렇죠? 생식을 하면 효소와 수용성 미량 영양소들이 보존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을 생식으로 하십시오. 절반 이상을 생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요, 반드시 이제 단일 금식이 끝나더라도 아침 식사하실 때는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침 식사할 때는 뭐 대부분 밥 드시죠? 빵도 드시고 뭐 그다음에 고구마도 드실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예, 과일과 견과류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고 점심 식사는요 주로 야채를 드십시오. 예, 야채와 과일이 섞이면 안 되니까 예, 주로 야채를 드시고 또 저녁 식사할 때는 과일 위주로 하십시오. 과일식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 미국 어, 질병통제센터에서 권장하는 어, 어, 5 serving 5인분의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과 저녁에는 과일 많이 먹고 점심 때는 야채 충분히 먹고 야채를 드실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샐러드 많이 드시죠. 샐러드를 풍성하게 드세요. 한 1파운드 샐러드 굉장히 많이 드시고 한국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쌈 위주로 드세요. 쌈 위주로 점심 식사를. 예. 자 보십시다. 그다음에 봅시다. 이거 조금 넘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끝나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강의가 녹음이 됐으니까 그 식품의 분류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다고 말씀드렸죠. 1등급 식품은 곡식, 과일, 견과, 채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 식품은 이것들을 가공한 식품이 2등급 식품이고 3등급 식품은 이제 동물성 식품이고 병든 인공식품이고 그다음에 정한 짐승이라도 병든 짐승 식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음식이 있고 그 중간인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그 중간에 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영에 도움이 되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에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에 도움이 되는 1등급 음식은 뭐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1등급 식품이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음식에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처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은 거짓된 지식 또는 오락만을 주는 책임입니다. 공상 소설, 소설 이거는 거짓이죠. 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그다음에 허구, 오락,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책들, 그 다음에 이건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속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입니다. 수학책, 과학책, 영어책, 아니면 운전 면허, 이렇게 문제지 이런 것들은요 2등급 식품이에요. 2등급 이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 영적에 손해 주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것들만 맨날 먹다가요. 이것들을 먹을 1등급 식사를 먹을 시간이 없으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식품을 아침에 일찍 항상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것 섭취하기 전에 1등급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성경과 뭐 예언의 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식품 먼저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2등급 식품을 나머지 시간 동안 섭취하시고 3등급 식품은 될 수 있으면 섭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계획표 프린트아웃 하셨나요? 생활 계획표 체크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맨 마지막에 나의 세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결심 1번. 1번은 오늘 나는 태우거나 튀기는 음식이 극히 해롭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태우거나
튀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은 거기다 yes 표해주시고 아니면은 손을 들어서 결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 결심은 나는 거의 매 끼마다 최소한 50%를 날 채소나 과일로 먹겠다. 네? 그것이 신장병 예방과 중풍 예방과 다 좋다고 그랬죠? 과일과 채소. 그렇죠? 50% 이상 끓인 거 말고 날 채소와 과일로 먹게 하겠다. 자, 그렇게 결심하신 분은 2번에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 나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은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은 또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바쁘셔서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한국은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요. 출근하신 시간이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서 계속 이제 질문과 그 대답 시간은요.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남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를 그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입맛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입맛에만 맞게 가공해서 먹고 태워서 먹고 튀겨서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새로 배운 바대로 과학이 증거한 대로 또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많은 과일들을 또 채소들을 자연 그대로 섭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영적 건강에 필수적인 식품들을 더 많이 먹고 특별히 아침에 많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스탑 쉐어링.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뮤트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질문하실 분들 언뮤트 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제가 언뮤트 오케이 됐습니다. Ask to unmute. 그 타이핑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타자로 하셔도 되고. 채트에 뭐 몇 가지 올라 있군요. 라임과 레몬의 차이 봅시다. 다니엘 금식 기간 중 종합 비타민도 끊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는 다니엘 금식하는 동안 비타민이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게 충분히 섭취됩니다. 미량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니까 비타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혈압 약들 모든 약들도 끊어야 합니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고요. 단일 금식 중에 안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커피 안 하고 술 안 하고 그렇지만 모든 약들을 끊어야 되진 않습니다. 끊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혈압약이 이제 단일 금식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험할 정도로. 그러니까 혈압을 자주 재보세요. 자주 재보시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어지럽다. 그러면 여러분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세요. 혈압약을 2가지 드시고 계시면 반으로 하나로 줄이시고 아니면은 2알 드시고 4알 드시고 계시면 2알을 줄이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제가 이게 1대1로 상담하는 거면 어떤 약을 얼만큼 줄이십시오 이렇게 상담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단일 금식하시면서 당도 여러 번 체크하시고 혈당이 자꾸 낮아지면 여러분 당약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루글라 멜로뉴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기숙 자매님 아루글라 멜로뉴 과일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아루글라 멜로뉴는요. 참 좋죠. 우리 여름 과일이고 워터멜론, 멜론, 캔텔럽.
예, 그런 거, 예, 멜로뉴, 캔탈럽, 수박 그런 것들을 이제 멜로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당을 잘 올릴 수 있어요. 멜로뉴는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아루굴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아루굴라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맛이 독특하죠. 예,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맵지만 예, 아루굴라 맛있고 분명히 거기에도 좋은 성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임과 레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라임은요 초록색이고 레몬은 노란색이죠. 예, 둘 다 신맛이지만 조금 맛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레몬은요 하여튼 요리할 때 둘 다 좀 쓰는 게 좀 틀리죠. 예. 채소의 기생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채소의 기생충.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아니라 벌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생충도 있긴 있죠. 옛날에 채소밭에다가 인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울 때는 기생충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별로 없죠. 인분 키워서 키우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기생충보다 벌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벌레알. 그렇죠? 벌레알들. 네. 벌레는 그래서 우리 벌레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예? 너희들이 물에 들어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벌레거든요. 그건 걸러내고 낙타는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유기농법 농사를 지으시면 벌레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게 부정한 식품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하루살이가 물에 들어있을까봐 이렇게 물을 걸러가지고 먹었거든요. 필터에다가.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대충 받고 씻고 그러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무디에 코코넛 워를 넣는 이유는요. 코코넛 워를 꼭 안 넣어도 되는데요. 여러분 스무디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돼가지고 이거 나는 이렇게 된 거 싫다. 그러면 이제 코코넛 워를 넣으시면 그거 이제 워러 다운 하기 위해서 맹물 대신에 코코넛 워를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봅시다. 칼슘은 어떻게 하나요? 관절염이 심합니다. 이분은 칼슘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칼슘이요 관절염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골다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칼슘은요. 예, 생칼슘, 살아있는 칼슘, 살아있는 미네랄, 그냥 미량 화학물이죠. 그러니까 진한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칼슘이. 우유에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지만 우유의 칼슘은 죽은 칼슘이고 잘 흡수되지도 않고 우리 이 몸에서 돌을 많이 만들어내고 석회화를 진척시키는 칼슘이고 진짜 좋은 칼슘은 두꺼운 진한 녹색 이파리. 그게 케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콜라드, 콜라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청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드세요. 칼슘을 위해서 먹을 때는 끓여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 국물도 꼭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끓여갖고 그것만 무청 국만 먹고 국물은 버리면 칼슘이 바로 거기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과일 대신 야채를 먹어도 되나요?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니까 원래 과일식인데 뭐 너무 지치고 뭐 배고프고 그러면 이제 야채 드실 분은 드셔도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날까지는 과일실로 권장합니다. 세 번째 날 내일부터는 이제 야채를 드셔도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챗 방에 올라온 건 제가 다 읽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목소리로 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여기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좀 바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여기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 관장을 할 수 있나요? 질문 주셨네요. 관광? 관장. 관장이요.
관장이요. 어떤 분들한테 도움 돼요. 특별히 이제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뭘 물어보려고 이제. 저게 관장이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은 관장하시고 변비가 원래 항상 있으셨던 분들은 근데 변비 없이 잘 쭉쭉쭉 잘 보시는 분들은 사실요 관장이 그렇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그게 좀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숙변이에 나는 숙변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장 어디에 뭐가 뭐 오래된 뭐 몇 년 묵은 변이 여기저기 끼어 있다 이런 그런 뭐라고 그래 속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장 내시경 할 때 우리가 보면요 깨끗해요. 그런 거 숙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기름을 많이 뭐 올리브유를 많이 마시면 이 그 뭐가 뭐 이 돌이 나온다 뭐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관장을 꼭 관장이 건강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관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장 변비가 없는 분들은 관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장을 해도 됩니다. 단일 기간 동안. 그렇지만 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바지 관점은 냉동과일. 어딨지? 얘기만 해. 냉동과일은 영양이 많이 떨어지나요? 노래 못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괜찮아. 제철 과일이 아닐 때는요. 그거 하나만. 특별히 이제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싣고 마지막 가요. 그냥. 그거 옷걸이 지금 입으려고. 어떤 남자분이 지금 어디 얘기하시네요. 가다가 누구 만날지 어떨지 뭐. 지금 가다가 누구 만날 것 그러면 같다는 이제 분 다 지금 풀고. 뮤트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저기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니까 제가 대답하도록 하죠. 그 과일들은요, 이제 냉동 과일은 여러분 어떤 냉동 과일이 주로 있습니까? 보면 냉동 과일은 베리들이 많죠. 딸기, 그다음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 냉동 과일이 어쩔 때는요, 그 날 과일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철이 아닐 때. 예를 들어 겨울철에 가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분 같으면은 겨울철에 블루베리 가실 때요. 멕시코에서 가져온 것들,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냉동된 게 훨씬 더 나아요. 냉동 과일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냉동 과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베리 밭에 가봤거든요. 블루베리 밭에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 밭에서 따가지고요, 씻어갖고 거기서 올립니다. 밭에서 올려요. 밭에 옆에 냉동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다 보내갖고 포장해다 해갖고 이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요 그대로 락업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영양분이 딱 이렇게 딱 그렇게 꽁꽁 올려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생 블루베리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씻는 거는 그냥 뭐 냉동 블루베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안 씻어 먹어도 되나요? 다 미리 씻혀 있죠. 씻으시면 안 되죠. 안 씻어도 될 뿐만 아니라 씻으시면 이 냉동된 걸 씻으면요, 여러분 까만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까만 물이 녹아져 나오는 까만 색깔이 식물 화합물이에요. 파이토케미컬. 우리 몸에 좋은.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들은요 건강에 좋은 색소고 반대로 인공 색소들은 전부 다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혹시 거기에다가 방부제 같은 거 조금 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방부제는 냉동 과일은 방부제 넣을 필요도 없고 넣으면 그 사람들이 돈 아껴야 되는데 방부제값만 드는 거예요. 냉동 과일은 방부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 냉동 피자나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죠. 근데 냉동 과일들은요 시쳐가 바로 올립니다. 스트로베리도 아이 더러운데. 오늘 둘째 날인데 저기 넛츠를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넛츠 먹어도 됩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다니엘식 첫째 날에 과일과 토마토나 베리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토마토하고 베리,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는 이게 이제 둘이 같이 먹어서 안 되는 거는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이파리 채소랑 나무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 그 두 가지가 안 섞이면 돼요. 예? 이파리 채소랑 땅에서 자라는 과일들은 섞어도 됩니다. 제가 방금 바나나를 먹었는데 바나나는 여러분 이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는요. 이게 딱 둥치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그렇죠? 나이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키가 커지고 막 그런 과일나무를 말해요. 예. 그런 과일나무들은 우리 될 수 있으면 채소랑 섞이지 마세요. 예, 뭐 그러면 뭐 꼭 뭐 섞이면 죽는가 그런 건 아니고 예, 될 수 있으면 예, 영양 섭취와 예, 부작용을 덜하기 위해서 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 토마토하고 베리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죠. 레몬을 한꺼번에 갈아서 냉동실에 얼어두고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지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트라이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보거든요. 왜냐면 비타민 C. 레몬 주스는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강판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쭉 하면 되니까 신선한 게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얼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그런 필요성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바람직하지는 토마토하고 않지만 예.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가한 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는요, 토마토하고 수박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제가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성경이나 예언의 시나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어떤 분 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하실 분들은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죠.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식품 배합법이 있습니다. 식품 배합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식품 배합법에 대해서 책도 보고 무슨 자료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식품 배합법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식품을 약간 14가지로 나누고 그 식품 배합품 표를 보면 14가지가 여기 있고 행으로 있고 축으로도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이요. 약간 160 몇 가지가 되죠. 조합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합은 먹으면 되고 어떤 조합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공부를 예? 한 달 해도 터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요. 그 표를 외우기가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하고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 안 되면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수박하고 토마토 먹었다가 배탈 나고 암에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 야채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신에도 나와 있고 예,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네, 토마토는- 주스는 얼마 동안 네. 저장할 수 있나요? 예, 주스는요. 아침에 이제 냉장고에다 넣으시고 아니면은 출근하실 때 이렇게 얼음 바구니에다 넣어서 가시고 하루 정도 드시고 예, 24시간 넣으면 들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레몬즙 말씀하셨는데요. 레몬즙은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가요. 레몬즙은 뭐 며칠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토마토는 채소예요? 토마토는 열매? 도마도는요. 예, 도마도는요. 열매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채소처럼 먹죠. 한국 사람들은 오이도 생각해보세요. 오이도 열매입니다. 사실니까 이게 우리가 채소처럼 먹지만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그렇고
씨 들어있는 거는 사실은 그 과일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땅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이파리 채소와 먹어도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과일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이파리 채소와 먹지 말라는 거죠. 예. 네, 좀 또 그렇게 제가 하면 질문,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예. 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현미를 아주 오랫동안 먹었는데 제가 많이 저체중이에요. 예. 저체중인데 위는 좀 안 좋은 편인데 요즘 백미로 바꿔서 먹고 있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작게 먹지도 않는데 너무 저체중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래요. 예, 주실 말씀 좀 예. 있으면. 사모님은 글쎄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쌀밥으로 드시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손해가 너무 많지요. 예?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쌀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대로 견과류를 많이 드시고 이제 네. 꼭꼭 씹어서 드시고 그다음에 콩류를 좀 늘리세요. 콩류를 늘리시고 예,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금식이 끝나도 좀 이제 지방류 지방이 들어있는 이제 아보카도나 올리브나 뭐 그런 것들 더 드셔도 되겠습니다. 심장병만 없으시면. 예. 네, 질문했습니다. 그 단일 금식을 하면서 그 야채나 과일을 먹을 때 그 적정량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마다 그 포션이 다 틀리게 예, 마음껏 그렇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을 만큼 드시면 된다. 채소와 과일은요 과식하기 어렵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한 앉은 자리에서 one sitting,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내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먹으시면 얼마나 드실 수 있나요, 사과? 한 개. 예? 한 세 개. 개 못 먹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3개 못 먹어요. 그죠? 2개 먹으면 끝납니다. 예? 그게 예. 2개 먹어도요 20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이제 과일과 채소는요 이게 과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과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 그러니까 너츠, 그 견과류는 과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과류는요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두를 까먹으려면 호두 10개 까먹으면 그냥 지치고 아유 그만 까먹자 끝났는데 까여 있는 걸 사면 막 30개, 40개 먹다 보면 이 과잉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과일을 드실 때 여러분 그 과잉 섭취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분들이 과잉 섭취 안 하셔도 돼요. 채소와 견과류 같이 먹어도 됩니다. 예. 어떤 분 질문하셨죠? 예. 그리고 견과류는 그러니까 채소와 먹어도 되고 과일과 먹어도 되고 밥과 먹어도 되고 이게요 그 식품 배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방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참조하십시오. 과일도요, 갈아서 먹으니까 좀 많이 맥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주스로 먹을 때는요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주스로 먹을 때는 과일도 제가 이제 1잔 이상 드시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2잔. 2잔 이상 드시지 마시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적게 드시고 과일을 주스로 만드실 때 이제 과일이 생이라도 갈아서 먹으면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을 천천히 드세요. 그럴 때는 이제 과일 스무디를 천천히 드셔야 돼요. 빨리 쿠룩쿠룩 마시지 마시고 스무디를 만들어서 드실 때는 항상 오물오물 입에서 씹어가지고 조금 생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만 스무디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건 과일 주스. 주스하고 스무디는 틀리죠? 네. 스무디는요 그냥 스무디는 통째로 하루에 들어있죠. 갈아서 있는 거. 예. 스무디는 아침, 점심, 저녁? 예.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5번 드셔도 돼요. 스무디로 만들 때는. 뭐 물론 양마다 틀리죠. 천천히 드시고 과일은 주스로 먹으실 때는 양을 제한해서 드시고. 그래요. 이제 제가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시장하시죠. 마치고, 예, 제가 예. 이거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강의 영양학적으로 명 강의여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오케이.
이식하시는 사람들은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견과류, 과일 이렇게 먹고 점심에는 야채를 풍성하게 먹으라 하고 그래요? 저녁에는 또 주식으로 과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일 금식 끝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식하는 분들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단일 금식하는 동안 지금 생식하는 동안은 이식하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말씀드렸는데 힘들어요. 예, 그거 예, 어렵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칼로리가 너무 굉장히 힘들어요. 부족할 거예요. 괜찮던데. 그러면 거의 금식에 가깝죠. 예, 이식하시는 분들은. 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단일 금식 끝나고 그러니까 단일 금식 하신 동안 이식하신 분들 보면 과일과 채소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견과류는 뭐 여기에 드셔도 되고 저기에 드셔도 되고 뭐 다른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식을 단일 금식 끝나고 할 때는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곡식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아침, 점심 그 첫 번째 끼니, 두 번째 끼니 아무 데나 드셔도 되시고 대신 네. 이제 과일과 채소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과일과 채소만 나누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